제가 퀴즈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답은 두 개예요. 확률은 50%. 1번, 2번 중에서 뭘 선택하실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집에서 새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가구 배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어떤 거냐면요. 집 식구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안방에는 뭐 놓고 작은 방에는 뭐 놓고 이렇게 상의해서 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하면 종친회에서 문서가 시행이 됩니다. 도면과 함께. 그래서 너희 집 가구 배치는 이렇게 하거라. 그림을 그려갖고 옵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 네, 2번이 맞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무르나마나 1번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의 모습이 1번에 가까울까요? 2번에 가까울까요? 2번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자치분권이에요. 우리 서명운동 같은 거 전에 막 하신 적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의 권한과 예산을 구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청장하고 구의원님들의 권한만 커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예산이 누구한테까지 와야 돼요? 주민들한테까지.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그 권한과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를 하지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자치하고 무슨 자치요? 단체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 쓰잖아요. 구청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으로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는 수평적인 권한 이양을 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의민주주의라고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뭘 주로 떠올리시냐면은 선거해가지고 대표자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살림살이 잘해주시고 이런 거 권한을 위임하는 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갈수록 잘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야. 주민들의 민의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주권 재민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헌법에 몇 번 정도 등장하는지 아세요? 딱 한 번. 이때만 등장해요. 대통령도 권한이에요. 그만큼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바꿔 말하면 주민들 안에서 나온다는 거를 헌법에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구심체가 필요해서 주민자치회를 하자고 하는 어떤 맥락이 좀 있는 거고요. 저는 예전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를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여기다 이제 글자를 얹으면 말이 되거든요. 한번 문제풀이 하듯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자, 다 같이 감정에서 크게 한번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이걸 일컬어서 주민자치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면 신사일동 저도 초등학교 5학년도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죠.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하자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 안 생기세요? 공무원들은 뭘 하는 거야? 주민들이 다 해결하면은. 그러니까 원래의 주민자치라고 하는 순수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치하는 걸 말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도 주민이에요? 주민이 아니에요? 주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민과 행정이 손잡고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과 행정이 손잡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 자,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은요, 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법률에 따르면은 주민자치회는 크게 핵심적인 기능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저는 이제 술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술은 많이는 못 먹는데 좋아하거든요. 무슨 주요? 협수주.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냥 우겨보는 거예요. 협은 뭘까요? 협동 이런 것도 있지만 협의하고 협치하는 거. 누구랑 협의해요? 주민과 관, 동장님하고 동행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그냥 주민들끼리 뭔가 다 하는 걸로 오해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는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공간 같은 거거든요. 자치회관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 휴양소라든가 이거를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법적으로 수탁을 위탁이란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그런 관리를 스스로 해나가고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필요하면 수익금 같은 게 나오면은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는 뭐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주민자치 이 세 가지 기능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요. 주민자치회의 세 가지 기능은 무슨 술? 무슨 주? 협수주. 협은 협의, 협치. 수는 수탁. 그 다음에 주는 주민자치. 이 세 가지 술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옆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혹은 뒤에 계신 분은 괜찮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악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스님도 좀 뒤에 계신 분이랑 악수 한번. 왼손으로 악수. 왼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심판을 좀 봐주세요. 위원장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겠네. 위원장님 네, 청해 주시죠. 네, 네. 왼손으로 마주 보시고 몸을 확 돌려가지고. 네. 자, 손을 잡으시고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 손등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아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때리세요. 자, 체면 차리지 마시고 가위바위보 찰싹. 좋아요. 자, 가위바위보 찰싹.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계속 맞아. 어이씨. 자, 그럼 다시 한 번만요.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이긴 사람 때리는 거에서 진 사람 때리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미리 갔다가 진 사람이. 자, 몇 대 맞으셨더라도 우리 짝꿍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재밌자고 한 거니까 짝꿍을 위해서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자, 근데 제가 엉뚱하게 이걸 갑자기 왜 했을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위기 바꿔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손등을 때리는 게임도요. 규칙을 한 가지를 바꾸니까 이기는 사람 때리는 거에서 진 사람이 때리는 걸로 규칙을 바꾸니까 전체가 헷갈리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를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네 번째 동을 순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맞추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답을 맞추시면은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디선가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제외예요. 그분들 말고. 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정답은 수십 가지인데 제가 준비한 답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글자로 딱 보일 건데. 자,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덫에 걸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두 글자.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람이요? 랑 확실하게. 네.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뭘까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준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글자. 인정? 아, 그것도 신뢰. 아이고 아깝다. 믿음? 아이고 아깝다. 아쉽게도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경험이에요. 일리가 있죠. 제 말만 맞다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씀도 맞지만 이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지만 그 경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요 물음표 이거 뭐죠? 자신 있게 뭐죠? 5.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뭐죠? 아이고 다시 잘 보세요. 10.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좀 밑에 여서 안 보이실려나? 13 맞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의 수많은 교육 경험에 의하면은 이 정도 문제는 연습 문제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진짜 문제는 다음에 나가는데 역시 어디선가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자, 물음표 2개. 요 빈칸. 뭐하고 뭐죠? 삼령 뭐라고요? 기회를 줘보시라니까. 가운데가 2고요. 끝에가 8이에요. 예?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1월달은 31일까지 있죠. 2월은 28일까지, 3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예. 달의 숫자죠. 아니, 제가 언제 숫자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보여만 드렸을 뿐인데요. 이게 경험의 함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앞에서 특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연습 문제를 3개를 딱 풀었더니 그걸로 시야가 딱 고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유형이 나오니까 당최 안 보인다는 거죠. 자, 타자기를 치는 여성인데요. 타자기는 막 치면은 한쪽으로 밀려가죠. 그것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당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타자기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남자가 구박을 합니다. 야, 21세기에 무슨 구닥다리 타자기야. 면박을 받고요. 컴퓨터로 바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습관, 경험. 머리의 경험과 몸의 경험이 있는데 머리의 경험은 빨리 바꿀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몸에 익어진 경험, 습관은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얘기가 이 여자만의 얘기일까요?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 경험에 함정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아니 전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표를 뽑았으면 그 대표자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통치를 했죠. 한동안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못 뽑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통치가 아니라 무슨 치를 얘기하는 시대예요? 협치. 통치는 수직적인 거고 협치는 수평적인 거고. 근데 통치 시대에는 주민들이 동원이 됐죠.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 수 있어요. 근데 협치 시대에는 주민들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하죠. 동원과 참여를 구분하는 기준은 스스로 하느냐, 강제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참여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 거는 동원의 모습에 가깝고
주민들이 크든 작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참여 쪽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옆 동네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못마땅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요맘때면 보도블록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도블록은 누구를 위해서 까는 거죠? 주민을 위해서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이용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좋겠는데 언제 어떻게 뭘 하면 좋을지. 근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옆에 신사 이동에 산세마을 도시재생지죠. 그 마을에서는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하도록 샘플을 갖다 놓고 주민들이 결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3, 4, 5 모여서 주민들이 체험도 해보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한 결과 행정에서는 원래 비싼 보도블록을 쫙 깔아주려고 했거든요. 그 마을을 좀 지원하려고. 근데 주민들은 제일 싼 보도블록을 선택했어요. 왜 주민들은 제일 싼 걸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주민들은 보도블록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재질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건 몰라. 근데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의 전문가예요? 그 동네에 관해서는 주민들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으로 그 동네에 필요한 거. 산동네니까 비탈길이 많으니까 노약자 어르신이 많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어떤 기능이 중요해져요? 그렇죠. 덜 미끄러운 거. 그것이 공교롭게도 가격이 쌌다는 거죠. 즉 행정은 비용을 아끼고 귀한 세금을 아끼고 주민들은 편익을 얻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뭔 일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한을 가지고. 또 뭐가 또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딱딱한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주민 참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예요. 옛날에 익숙한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획 단계에서의 참여자,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결정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에도 책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이행해가는 1, 2, 3에서 지금 4, 5, 6으로 이행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같은 맥락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협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력적 거버넌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좋은 협치란 여기 써 있는 글자 있죠? 한번 같이 좀 읽어 주실래요? 자, 시작. 의사 결정과 집행에 관한 것. 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위해 가능한 최상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세계적인 규정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최상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보통 그 과정을 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행정은, 공무원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결과, 실적, 성과.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주민들하고 행정이 만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기까지는. 자, 우리가 협치를 얘기를 할 때는요, 민관의, 주민과 행정 간의 협력도 있고 관 간의 협력도 있어요. 부서와 부서 간의. 그리고 주민과 주민 간의 협력. 자, 민관 협력. 특히 이제 주민들이 행정을 비판할 때 무슨 행정 얘기를 많이 하죠? 탁상 행정. 뭐 더 심하게는 전시 행정. 그다음에 칸막이 행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면은 그 부서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넘겨. 여기에요. 근데 그걸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민간의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나요? 보이지 않게 있죠. 단체 간에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혹은 성별로
세대 간에 주민자치회는 이거를 이제 경계를 허물고 트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바꿔보자 하는 뜻이라는 거죠. 자, 주민들을 이해할 때 옛날에는 행정에서요 그냥 서비스의 대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봅니다. 주민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면 행정인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렇죠. 갑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베풀고 관리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의 주체를 본다면 행정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죠. 협치하자고.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손을 내미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주민은요. 우리가 주민 얘기 많이 하지만 법에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헌법 얘기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뭐예요? 주권자예요. 권력, 권한 우리가 다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예산 그 구청장님이 어디서 벌어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세금 우리가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낸 사람이 세금 사용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민들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줘야지.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수요자인 주민들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의 권한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구심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다?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는요. 하향식으로 행정이 주도했어요. 대통령부터 쭉 지시 내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밑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없으면은 할 수 없죠. 네. 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990년도에 벌어진 일인데요. 뭐냐 하면 차 없는 골목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도 신사일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뭐냐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였거든요. 골목에서 축구도 하고 심지어 야구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느 날부터 차들이 다 차지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근데 아이들 위한 뭐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차를 비워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자. 그 일을 제안을 했어요. 그 일을 특이하게도 새로 부임해 오신 동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욕적인 동장님이셨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골목이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차들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60년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행정이 사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민주화가 된 90년대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홍보물을 돌렸어요. 근데 주민들이 호응이 시덥지 않아. 2단계로 동장님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가까워 찾아다니세요. 설득을 하려요. 주민들이 다 호응해요? 아니에요. 동장님이 작전을 바꾸셨어요. 아, 이제는 행정이 다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민단체들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당시는 없었지만 많은 주민단체들 옛날에 있어 왔잖아요. 그 단체들을 통하니까 몇 다리만 건너면 형님, 동생, 누나, 친구지간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했거든요. 자, 2단계는 뭐가 문제냐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있는 차들을 어디다 갖다 옮기나요? 네? 맞아요. 주차장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계속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 다른 골목에 옆 골목에 갖다 대고 2중 3중 주차를 하고 같이 나와서 놀자. 이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골목 막아놓고요 차 못 다니게 하고 놀잇감 몇 가지 던져놓으니까요 애들이 신나게 놀아요.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구경 나왔다가 같이 놀고 놀이도 가르쳐주기도 하다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분하고 옆집 아저씨랑 아이고 누구 아버님이셨어요? 몰랐네요. 인사도 하고 하다가 놀다가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소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이 됐어요. 재개발은 아니에요. 참고로.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누가 시작했다 그랬죠? 동장님이 가셨어요. 새로 오신 동장님은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공무원이 동장님이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세요? 길어야 2년, 3년이에요. 이거는 능력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주민들은 어때요? 계속 그 동네를 살죠. 그러니까 동네 일은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다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중앙 집권된 사회에서 자치분권으로 가는 그런 시금석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거는 바라보실 때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이셨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좋아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왼쪽에 서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서시겠어요? 오른쪽.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몸은 여기 가 있고요. 머리만 이렇게 가 있는 거. 이건 안 돼요. 네, 이렇게 몸이 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무언가를 하려면 이 사람한테 배우래요. 학자들은 어렵게 얘기하던데 제가 쉽게 이해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 배우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누구죠? 타잔이에요. 타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타잔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줄을 굉장히 잘 탑니다. 날아다니죠 거의. 그렇게 타잔이 줄을 잘 탈 수 있는 비결, 그게 뭘까요? 가장 단순한 데 있어요. 줄을 잡고 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요거를 놔야 된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잡은 손을 놔야지 저 멀리 있는 줄을 잡을 수 있지, 무섭다고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즉 낡은 생각, 고정관념의 줄을 놔야지 앞으로 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들으실 때 걸음을 한 번에 걸으셨다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직은 행정에 의존적이고 뭔가 행정에서 부탁하는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만 스스로 동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글자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시작.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방식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제가 다른 동네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위스인데요.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축제 같기도 하고 시장 같기도 하는데 뭐 하냐면 주민총회를 하는 거예요. 주민총회를 주민들이 모여서 해서 여기에서 세금을 얼마나 낼지도 결정을 하고 주민들의 중요한 삶에 관련된 것도 결정을 하고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결의를 하면 정치인들이 만든 법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뽑으면 다음 선거 때까지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물론 이제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자,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위스의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장민주주의 란스게마인데 그들의 정치 축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주지사가 이제 대회를 선포하는 거고요. 글자가 밑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한 법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찬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 특권층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세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
사투리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방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단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생님인데 이 과정이 감동적이래요. 다른 곳엔 경험할 수 없는. 50% 감세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반대 의견. 이제 통과.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민심은 준엄하게 법으로 반영됩니다. 지난 3월 CEO들의 고액 연봉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사장님도 월급을 제한을 한 거예요. 몇 배 이상 못 받게. Die Landsgemeinde macht Gesetze für alle Leute, nicht nur für einzelne Gruppen. Sonst gibt es keine Mehrheit an der Landsgemeinde. 시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안도 시민들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있는 날 단상의 맨 앞줄엔 의원들과 장관들이 모여앉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입법권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모두 12개의 안건을 공유하고 결정했습니다. 정치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시민들, 행복한 하루입니다. 정치가들만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결정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까 투표하는 거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집계를 한다 그래요? 대충 보고 눈대중으로 집계를 한대요. 왜냐? 누구나 서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아무튼 이거 그대로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무슨 꿈 같은 얘기야 이러시는데 제가 2011년도에 참여예산 학교를 동을 순회하면서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좀 있으면은 동마다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민들이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는 시작부터 1억 원 정도 남짓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동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요.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저만 인사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오신 분 중요한 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자치안전과의 박남주 팀장이라고 와 계시거든요. 저기 뒤에 계시니까 박수 좀 한번 해주시죠. 이따가 여러 가지 궁금하시거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묻고 답하고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같이 추진하고 있는 구청 부서도 자치안전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협치 담당관의 참여구전 업무를 참여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여구정 팀장 한재중 팀장입니다. 네.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요새는 좀 치고 계세요. 참고하십시오. 네. 자, 제가 팀장님 죄송한데 이게 막 계속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 좀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같은 거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려는 건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대목은 은평구의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상을 당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하는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지와 배경은 간단하게 아까
이론적인 건 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우리 신사일동에 보면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2000년대부터 20년대 가죠. 동참여예산위원회 한 10여 년 가차이 돼갑니다. 지역사회 보장해 채 몇 년 됐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제는 제대로 힘을 모아서 주민 자치를 해보자. 그래서 그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 단체들의 힘에 더해서 새로운 주민들을 초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이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함께. 자, 그래서 그동안에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회 2000년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가졌죠. 그 다음에 동참여예산위원회도 2011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죠. 이제 이거를 결집해가지고 성과는 계승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변화와 성장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자치한다며 주민자치 주민들이 다 해야지 우리 행정은 빠질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지역사회를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행정은 인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훨씬 더 숫자는 많지만 흩어져 있어. 이걸 모을 수 있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주민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이제 하자고 한다는 거죠. 둘이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명칭이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근데 저는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형. 저도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은 1000만이 넘는데 다 똑같이 한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은평형 주민자치회 혹은 신사일동형 주민자치회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는 이제 첫 번째로 초대해서 말씀드리고 의견을 같이 경청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50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을 할 텐데 50명이요. 근데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인원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 서울시는 50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0명을 어떻게 뽑느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첫째 조건은 6시간짜리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으로, 옛날에는 보통 위원 뽑는다 그러면은 신청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추첨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냐면 40대 이하를 15% 이상 해라.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40대 이하 그러면은요, 굉장히 젊은 것 같지만 사실 49은 40대 이하예요, 아니에요? 40대 이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정성, 양성평등진흥법에 의해서 특정성이 60%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남녀가. 그거는 뭐 법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죠. 그 다음에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수주,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죠. 그 다음에 주민총회 연 1회 하게 돼 있죠. 여태까지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좀 소박한 주민총회를 2015년부터 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해서 아까 그런 란치게마인데 보신 것처럼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힘을 가져보자는 거죠. 주민 누구나, 그 다음에 분과 50명으로 일단 기본으로 해서 분과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50명만 활동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면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이 50명이고 분과위원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주민자치회는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바꾸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라야 되지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은요, 아쉽게도 그동안에 활동해왔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참여예산위원회는 이제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합치게 조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민 참여를 말씀드릴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한이 있느냐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권한을 보시면은 기능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요거 1번은 좀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자, 1번만요. 시작.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이것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행정사무의 협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무슨 지역발전 계획 같은 걸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동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치회 간의 위탁, 수탁 업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건 뭐냐면은요, 이거는 전국에서 은평구만 있는 그 조례인데요.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냐면, 그동안에 은평구는 참여예산으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동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에서 이 관급공사하고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선정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할 권한이 조례에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동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지면은 그 주민들한테 주어진 권한을 다수 회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회로 계승해가지고 관급공사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사일동 관내에서 도로공사를 해, 무슨 도안등 교체를 해, 건물을 지어.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낭비와 부정부패도 막고. 그런 정책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이걸 동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2018년 작년 9월 달에 이제 공포가 돼서 시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은평상상에서 위탁받은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 사업단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요 내용 같은 것들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뭐 정원 50명 이내로 함. 근데 필요하면 뜻이 모아지면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적어지는 건 곤란하겠죠. 6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고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걸쳐서 연임, 최대 6년까지만 위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5개 동에서 해왔어요. 가련 1, 2동, 불광 2동, 역촌동, 응암 2동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평가를 하고 의견 수렴을 했어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치지원관에 대한 문제, 간사에 관한 문제, 자치계획에 관한 문제, 예산에 관한 문제, 동행정의 역할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렴해서 최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게요. 그래, 주민자치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주민들은 늘 봉사를 해. 지금도 이거 하면 누가 일당 줘요? 이거 하면 무슨 누가 부귀영화를 줍니까? 다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건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업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필요할 때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지원을 하겠다. 아예 사람을 채용해서 그 일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자치지원관을 동마다 한 명씩 파견을 했는데요. 시범동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거든요. 서울시가 2개 동에 한 명씩만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틀 반은 신사 1동에 나오고 이틀 반은 신사 2동에 나가고, 예를 들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구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8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 우리 구비로 8명을 보충해서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이 어떨까를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치지원관은 이게 연봉이 한 3,700인가요? 900 정도 돼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목소리가 있었냐 하면, 자치지원관은 2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아니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동네 실정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마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크게 있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뭐가 있었냐 하면, 동네에 사셨더라도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실제로 자치지원관한테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참여예산위원회나 기타 단체에서는 다 무보수로 봉사를 해왔는데, 역할도 맡고, 근데 갑자기 자치지원관 통해서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거는 그 동네에 사시고 그 동네 애정을 가지면서 활동해왔던 분들 중에서 그걸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최상의 조합이겠죠. 근데 그런 게 2개가 딱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를 드린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초부터 한 상반기에 걸쳐가지고 한 10시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인 교육 과정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이수하신 분들은 채용할 때 어떤 가점을 드리는 형태로, 가능하면 동네 분들이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만 일정한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어떤 책임성이 당보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배가할 거냐, 이거 고민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치지원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실무 지원을 위해서 간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간사가 있죠. 김윤희 간사님 계시는데 월에 얼마 받으세요? 월에 얼마 받으세요? 없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되면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50만 원, 구에서 50만 원, 100만 원. 근데 이 100만 원을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월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생활임금도 안 돼. 물론 월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은 정해놓긴 했지만은 실제로 근데 더 일을 하다 보면은요, 딱 시간만큼 정해진 대로 일을 하나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월 1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최소한 어떤 최저임금을 넘어서서 생활임금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근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구 차원에서는 주민자치 사업단을 둬서 여러 가지 마을 동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고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을 이제 별도로 이 건물 내에 딱 만들게 되고요. 주민들이 항시적으로 모여서 협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연 2,4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하거나 분과를 운영하거나 총회를 진행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연 2,400만 원. 뭐 간사활동비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억 원 이상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일단 은평구 참여예산 차원에서 동마다 4천만 원씩은 결정권을 2015년도부터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을 내려준대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 낸 주민세 있죠. 주민세 중에서 교육세 관련된 1,200원을 빼고 1,200원인 겁니다. 아마 4,800원. 그러면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인구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4천 더하기 2천 더하기 4천 그러면 1억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시작하기에 종잣돈으로는 해볼 만한 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모이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잠깐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설명은 이거는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예.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진행했던 서울시의 여러 지역의 것들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을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죄송합니다.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주민자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소개합니다.